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어느덧 2월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이 머지않았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다음 주면 개막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나연 아나운서의 언급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들도 올림픽 관련 소식들이 있는데요. 참 재미있거든요.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사진도 올림픽과 관련된 사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역사상 첫 남북 단일팀이죠. 여자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지금 함께 공동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예. 얼굴에 이렇게 크림도 바르고 있는 걸로 봐선 장난기가 물씬 풍겨져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오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식당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한 그런 사진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남북 단일팀으로 구성돼 28일부터 합동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첫날 공교롭게도 이 북한 아이스하키 팀의 주장 진옥 선수의 생일 파티가 열렸는데요. 이 때문에 남북한 선수들은 서먹함을 잊고 좀 더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함께하는 파티가 있다 보면 조금은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도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짓궂은 장난을 북한 선수가 자기네들끼리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얼굴에 바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틀 연속 생일 파티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틀째 파티의 주인공 바로 북한의 최은경 선수인데요. 수줍은 듯 볼이 발그레한 모습으로 이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볼에 묻은 크림도 인상적이고 머리 위에 폭죽이 이렇게 올려져 있는 모습도 참 이런 경험이 참 익숙하지도 않을 것 같고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참 의미 있는 사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이날 남북 선수들은 생크림 케이크에 촛불을 붙인 뒤 둥글게 모여 서서 이 최은경 선수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직접 불러줬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근 선수촌장 그리고 남북 단일팀을 맡고 있는 머리 감독도 흔쾌히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줬다고 합니다. 이날 진천 선수촌에는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공연 취소를 알리는 북한 측의 일방 통보로 잠시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는데 북한 선수들은 별다른 동요 없이 훈련을 착실하게 잘 진행을 했고 이날 선수촌 식사 메뉴로 나온 비빔밥도 맛있게 비우는 등 이 단일팀 공동훈련에 성공리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네, 머리 감독은 팀워크와 개인 기량 등을 고려해서 경기에 출전하는 북한 선수 3명을 추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내일 인천에서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르고 나서 선수촌이 있는 강릉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요. 네. 정말 전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얻은 AI, 인공지능 로봇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익숙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달 29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발급받은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가 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과 지능정보산업협회 초청으로 방한했습니다.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환영 만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노란색 색동 저고리 그리고 꽃분홍 한복 치마를 입어서 많은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복을 이렇게 입은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 한복을 누가 만들었는지도 큰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이 한복은 유명 디자이너가 한 살인 이 소피아의 나이에 맞춰서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옷을 입고 한 살이 되면 또 사진을 찍는 그런 어린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 같은 소피아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사람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사진이 뭐 멈춰져 있는 사진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번에 봐서는 마네킹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정적이죠. 뭔가. 소피아가 지난해 개발됐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 배우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본뜬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60여 가지 감정을 얼굴로 직접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인간과의 대화 또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얼굴은 마네킹처럼 화장을 했는데 이 머리 부분이 좀 투명하게 플라스틱으로 좀 이렇게 네, 그게 좀 다른 것 감싸졌는데 같아요. 약간 이질감이 있기도 합니다. 예. 여기에 전기 회로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소피아에게 가발까지 씌우면 인간과 구분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 머리를 드러냈다. 이렇게 개발사의 설명입니다. 네, 사실 김종성 기자도 실제로 본 적이 있었죠. 저도 봤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네. 직접 또 방문을 했었거든요. 최초라는 표현을 저희가 사용을 하기도 했는데요. 생방송에 예. 최초로 출연한 AI 로봇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또 사진도 찍었었는데 저는 가까이서 보니까 네. 피부가 정말 좀 사람 피부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그래요? 들었던 게 하반신이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좀 그런 아쉬웠죠. 부분을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김나연 아나운서가 언급한 것처럼 피부는 스펀지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눈썹을 찌푸리거나 눈을 깜빡일 때 자유자재로 표정을 구사할 수 있는 표정을 그래서 정말 좀 네.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했어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표정이나 이런 눈썹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러웠거든요. 네, 그렇죠. 자연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나는 얼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에도 커다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지혜라는 의미의 소피아란 이름을 붙인 이유가 바로 인간과의 공감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헨슨 로보틱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는 작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로봇으론 최초로 시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또 같은 달 UN 경제사회 이사회 패널로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습입니다. 언뜻 보면 어떤 사진인가 의아하기도 하고 좀 눈에 띄는 게 이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네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이 한참 출출한 시간대거든요. 도시락이 먼저 확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모든 부처의 장차관급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서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함께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워크숍.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이어졌습니다. 예정보다 1시간 남짓 시간을 더 넘겼다고 하고요. 오후 8시가 다 돼서야 종료했다고 합니다. 매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치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권의 체계를 잡는 데 집중했던 집권 첫 해와 달리 2년 차에는 국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 다양한 실천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이 취임 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열린 워크숍. 이 새해 업무 보고를 종합 정리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문 대통령이 내각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자리였다는 후문입니다. 예. 특히 과거 공직사회의 병폐를 상징한 복지부동, 그리고 무사한 일, 탁상행정 이런 수식어를 동원하면서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밀양화재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으로 워크숍은 시작됐는데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일이 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각 부처는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부처별 발표가 핵심을 지적하기보다는 부처의 업적을 홍보하는 자화자찬식으로 흐른 면이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는 건가요? 표정이 약간 오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고 했더니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무실이 있는 곳이죠. 이 전 대통령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초청장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놓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갈등 양상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좀 어색함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날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사전 리셉션 초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공식 전달됐습니다. 네,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표정을 지금 봐서는 굉장히 온유하거든요. 네, 읽을 수 없거든요. 네, 이날 이 전 대통령과 한 수석의 면담이 한 2분여 동안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총 20여 분간 이루어졌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은 국가적 경사이고 이 대한민국의 화합을 돕고 국격을 높일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긍정적으로 참석을 생각해 보겠다. 대통령님께 잘 말씀 좀 전해달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각각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 폐막식 그리고 주요 경기와 대통령이 주최하는 사전 리셉션 행사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평창 올림픽 개회 폐막식 그리고 주요 경기의 초청 주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이고 이 사전 리셉션 행사의 초청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경우 2015년 11월 김영삼 전 대통령 조문 때 만난 이후 2년 3개월여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의 사진인 거죠. 이날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참 좋은 일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좀 안타깝게도 빈자리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건 네,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이 본회의를 열고 소방안전 관련 법 3건을 포함해서 모두 5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방시설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적 220인 중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화면에 잡혔습니다. 예, 여기 그거 볼 수 있네요. 기권 그렇습니다. 0표, 반대 0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같은 날 본회의의 문턱까지 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 또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커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국회에서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속 요구를 했고 각계각층에서 뭐 하고 있냐 이런 부정적인 목소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국회가 부랴부랴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소방안전 관련 법은 이 제천 화재, 밀양 화재가 발생한 지 각각 40일, 나흘 만에 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를 해결할 법안은 이미 발의가 됐는데 여야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밀양 참사까지 벌어지자 정치권이 좀 다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달 30일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고 소방 관련 법안 3건을 부랴부랴 처리한 건데요. 이번 법 처리로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 주차, 이 소방 관련 시설 부근의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현재 심의 중인 2건의 소방 관련 법안도 다음 주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회 늑장 처리가 화를 키웠다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무일 검찰총장의 모습입니다. 네. 앙담은 입과 뭔가 비장한 표정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 법무부에서 여검사 성추행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온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직후 미투 운동이 국내에서도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난달 30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날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의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데 이어서 이 방송에도 나와서 당시 상황을 인터뷰를 한 네, 겁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이 사건을 다루지 않은 언론사가 없다라고 생각할 네. 정도로 정말 많은 사회 이슈가 됐습니다. 네, 뭐 사회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큰 이슈를 만들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 검사는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예. 말을 하면서 검찰 내에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성폭행까지 이뤄진 적도 있으나 이 전부 비밀 내에 덮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검찰 상황을 보여주듯이 문무일 총장의 표정, 뭐 상당히 곤혹스러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검찰이 대규모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표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이죠. 대검찰청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그리고 이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단은 진상조사,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갈래로 활동할 예정이고요. 이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그리고 여성 부장검사를 부단장으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진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각종 여성 1호 기록을 세웠고 예.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검사장에 오른 인물입니다. 여성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전문성을 쌓은 여성 검사 그리고 수사관들이 합류할 예정인데 서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중심으로 이 검찰 내에서 발생한 각종 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도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서지현 검사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좀 분위기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 사진을 한 장 더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습입니다. 네. 뭐 다른 것보다도 흰색 장미를 들고 있는 게 더 눈에 띄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전에 하얀 장미를 들고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연설 시작 때 하얀 장미를 들고 나와 눈길을 끌었는데 미리 준비한 연설문에는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힌 서지현 검사를 응원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우 원내대표가 들고 나왔던 이 하얀 장미가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해외에서 비슷한 사례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해외에서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흰색 장미꽃 들기는 미국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시작한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운동의 일환입니다. 예. 지난달 28일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레이디 가가를 비롯한 해외 스타들이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을 응원하기 위해서 하얀색 장미를 든 것을 본따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성 검사의 고백으로 시작된 검찰발 미투 운동이 이제 법조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성차별이 만연한 법조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 남성 법조인들 역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네. 대통령입니다. 이번 주에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이 있었죠. 항상 보면 찌푸린 얼굴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웃는 얼굴 보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이 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 DC 하원 의사당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연두 국정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박수를 받으면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연설에는 연방 대법관, 국무장관을 비롯한 내각 강요들이 배석했고 자원봉사자와 갱단 피해 유족 등 특별 손님 15명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연설이 총 80분간 이어졌다고 해요. 이게 네. 1960년 이후 미국 대통령 역사상 세 번째로 긴 연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거든요.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시간이 89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딱 9분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자신의 국회 연설보다도 20분가량 더 길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경제, 감세,
지난 1년간의 자신의 치적을 한껏 자랑을 하고 미국 프로풋볼 선수들의 무릎 꿇기를 간접 비판하거나 오바마 케어 무력화를 거론하는 등 거침없는 입담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의 특징을 거침없는 언사, 그리고 자화자찬, 치적 내세우기라는 세 가지 단어로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 키워드는 강한 미국과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기조가 바뀐 걸 두고 저조한 지지율과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